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가난을 탈출하는 것을 넘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월급쟁이가 가난을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만약 지금 직장인이라면 혹시 다음 월급날만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막상 월급날이 돼도 카드값 나가랴, 공과금 나가랴, 여기저기 돈 빠져나가고 실제로 계좌에 남는 돈은 얼마 안 되실 겁니다. 도대체 우리 월급은 다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는 우리 같은 월급쟁이도 과연 가난을 탈출할 수 있긴 한 걸까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시원 사는 김사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직장을 다니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현재 받는 월급 만족스러우신가요? 저도 현재 실수령액 370만 원 정도 받고 있고 전에 다녔던 직장보다는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누구나 돈에 휘둘리지 않고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과연 월급만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대기업 임원이나 연봉을 몇 억씩 받는 초고소득자가 아니라면 월급만으로 부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대기업 임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꿈꾸는 그런 여유로운 삶을 살기에는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동력, 즉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월급에는 분명 천장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월급이 있어야 가난을 탈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월급은 곧 우리의 시드머니를 만드는 수단이기 때문인데요. 즉, 월급을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가난을 탈출하기 어렵지만 월급으로 모은 돈을 부자가 되기 위한 발판으로 잘 활용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가난을 탈출하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월급쟁이는 과연 어떻게 하면 가난을 탈출하는 것을 넘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딱 3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스스로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연하게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가 돈을 왜 많이 벌어야 하는지, 얼마나 벌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맹목적으로 돈만 줬기 때문에 매주 로또를 사거나 급등주를 찾아다니며 일확천금을 노리고 한순간에 인생을 바꿀 유행만을 바라죠. 저는 금수저, 흑수저 이런 수저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저는 흑수저보다 저 같은 동수저가 부자가 되어 인생을 바꾸기에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그냥저냥 사는 것도 썩 나쁘지 않기 때문인데요.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월급 받아서 적당히 먹고 적당히 쓰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인생을 바꾸고 부자가 되어야 하는 간절한 이유가 있다면 변화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저는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바탕으로 선택의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방 3개짜리 자가와 중형차 1대를 소유하고 1년에 2번 정도 해외여행 가고 식당 가서 주문할 때 가격 걱정 안 하고 명품도 몇 개 사고 부모님 용돈 드리고 자녀가 하고 싶은 거 아낌없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삶. 그런 삶이면 과연 어떨까요? 만약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딱히 없다면 60대부터 시작될 노후 생활을 가정해 보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스스로 정의한 삶을 누리려면 과연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60대부터 30년을 산다고 가정하고 생활비, 취미활동비, 자식 용돈, 부모님 용돈, 보험료 등 한 달에 월 500만 원씩 필요하다고 해보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죽을 때까지 숨만 쉬어도 18억 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꼭 부자, 경제적 자유 이런 게 아니라 평범한 노후를 보내는 데만 18억 원이라는 돈이 필요한 셈입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정의했고 실거주 집 외에 부동산 관련 세금 및 관리비, 차량 유지비, 1년에 총 3개월 정도의 가족여행비, 취미 및 여가 활동비,
부모님 용돈, 자녀 용돈 및 교육비 등을 고려해 순자산 200억, 월 7천만 원의 소득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으니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면 됩니다. 물론 당장 18억 원이라는 큰 돈에 집중하면 실행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목표를 작게 쪼개고 현재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지출은 줄이고 소득은 높이고 잉여 자금을 우량자산에 투자하면 됩니다. 하나씩 쪼개보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지출 줄이기입니다. 지출을 줄이는 목적은 저축을 더 많이 하기 위함입니다. 지출을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축을 먼저 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목표로 세워보세요.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혹은 수익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제외한 모든 돈을 저축하는 겁니다. 현재 지출하는 모든 돈을 기록하고 얼마를 지출하는지 파악하세요. 월급이 250만 원이고 주거비 80, 교통비 30, 식비 50, 여가, 취미, 경조사, 교육비 30이라면 190만 원을 지출하는 셈입니다. 그럼 나머지 6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최소 100만 원을 저축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어떻게 40만 원을 더 절약할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저처럼 고시원에 살면서 주거비를 40만 원으로 줄이거나 외식과 배달을 줄이거나 쇼핑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빈자는 핑계를 찾지만 부자는 방법을 찾습니다. 지출 통제는 몸의 습관처럼 배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두 번째 단계인 소득 높이기에서 소득이 높아지더라도 지출은 통제하면서 더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게 되죠. 둘째는 소득 높이기입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가난을 탈출할 수 있겠지만 부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같은 월급쟁이는 소득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 보라고 하면 이직, 연봉 인상, 성과급, 상여금, 고과 잘 받기 등 회사와 연관시켜서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월급쟁이를 벗어나 회사 외에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소비자에서 생산자적 관점으로 사고를 전환하고 시간과 노동력을 대가로 돈을 받는 수동적인 사람에서 가치를 제공하고 시간과 상관없이 돈을 버는 능동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죠. 만약 본인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서 그 기회를 찾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저처럼 그렇지 못하다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사실 요즘은 돈을 버는 방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부동산 경매, 온라인 쇼핑몰, 공간 임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을 높이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서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저 본인이 알아보고 노력하지 않을 뿐이죠. 지출 줄이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증가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소득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출도 같이 늘리는 것입니다. 지출, 특히 고정비는 절대 늘리지 마세요. 물론 성과를 달성했을 때 본인에게 일회성 보상을 주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잉여 자금을 우량자산에 투자하기입니다. 적은 돈으로 투자를 시작하고 공부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금액이 너무 작다면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100만 원의 10%와 1억의 10%는 그 차이가 크기 때문이죠. 사업과 마찬가지로 투자에도 정답은 없습니다. 주식, 부동산, 채권, 코인 등 다양한 투자처가 있죠. 부동산 내에서도 아파트, 재개발 빌라, 다가구 등 주거용 부동산이나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상업용 부동산이 있고 월세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본인의 성향과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면 됩니다. 물론 공부는 필수겠죠. 만약 본인이 소득을 높이기 위해 사업은 어려울 것 같고 투자를 통해 소득을 높이기로 결정했다면 투자도 사업처럼 공부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양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우량자산은 계속해서 비싸지고 나머지는 그저 그런 자산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는 잉여 자금을 어떻게든 우량자산에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은 월급쟁이가 가난을 탈출해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나는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지, 왜 부자가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얼마가 필요한지 구체적인 숫자로 계산해보고, 그걸 이루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하면 되는 것이죠.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출을 통제하고 소득을 높이고 잉여 자금을 우량한 자산에 투자해 장기적으로 끌고 가서 복리의 힘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고 당연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그 당연한 걸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행할 때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건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내가 부자가 되기로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 우직하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건 결코 쉽지 않고 어찌 보면 지루하고 재미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나는 정말 가난을 탈출하고 부자가 되고 싶은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부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면 당장 오늘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단 하나라도 실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제와 같은 일을 반복한다면 내일도 그저 똑같은 하루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김사원이 고시원에서부터 경제적 자유를 이뤄가는 과정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김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